안녕하세요. 강연 시작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고등학생 시절을 떠올리면 어떤 기억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맛있는 급식이 나왔을 때 막 행복해하던 기억이라던가, 시험을 망쳤을 때 우울해하던 기억, 아마 이런 기억들을 공통적으로 떠올리실 것 같아요. 저 역시 이런 평범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시에 아주 강렬한 기억도 가지고 있었어요. 교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기억, 교사의 성차별적인 언행을 목격한 기억입니다. 그때 저희가 들었던 발언이나 저희한테 들어온 재학생, 졸업생들의 발언들 중에 일부, 아주 일부예요. 극히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요. 학교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충격적이죠. 그런데 교사의 성폭력은 희롱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불필요한 스킨십을 강요하는 교사들도 있었어요. 성추행이죠. 그때 가슴이나 엉덩이를 툭툭 치는 것은 일상다반사였고요.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도 기본 자세가 어깨동무하기, 껴안기, 껴안으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일들은 교사와 학생이 교무실에서 단둘이 상담을 할 때 발생했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의 유일한 생존 수단은 이 두 가지였어요. 좀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린가 하실 텐데, 자꾸 상담할 때 가슴을 툭툭 치니까 교과서나 참고서를 꼭 껴안고 가는 거예요. 치지 말라고. 그리고 저희 치마가 여기까지 왔었어요. 무릎 아래까지. 그런데 그 안으로 손을 넣어서 허벅지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체육복 바지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희끼리 이런 대책을 마련하면서 좀 웃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문제 제기를 하지 왜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근데 저희도 그때 이게 성추행이고 성희롱인 걸 몰랐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도 제 앞에서 친구가 가해교사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막 울고 있어요. 이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위로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성희롱을 하는 교사한테 표정만 찌푸려도 대놓고 면전에서 너는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교사가 있고, 생활기록부 가지고 나한테 잘 보여야지 생기부 잘 써준다 대놓고 협박을 하는 교사가 있는데, 솔직히 저도 대학을 가야 되는 입장이고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과연 이 모든 불이익을 감당하고서라도 선생님 이건 성폭력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학생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론 제 친구들 중에는 대단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한 젊은 여자 선생님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교원평가지에 그 가해교사에게 당한 성추행 내용을 적어서 낸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학교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학교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여자 선생님께도 학교를 바꿀 힘이 없었던 거예요. 권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교원평가지도 사실은 그 제 기능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느꼈던 감정은 좀 무력감이었어요. 어차피 아무도 우리 일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4월에 스쿨미투를 시작하면서도 스쿨미투가 이렇게 큰 화제거리가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거였어요. 여학생 중에 성희롱이나 성차별 안 당한 여학생을 찾는 게 더 힘들 텐데 누가 이걸 관심이나 가져줄까,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일상성, 다시 말해서 학교 전반에 만연한 이런 성차별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스쿨미투가 폭발하게 된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스쿨미투를 시작으로 보시면 전국에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학교도 있지만 다른 사진들은 다 다른 학교거든요. 정말 인천, 대전, 제주도 되게 다양한 전국 각지에서 스쿨미투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저희가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저희 학교 창문에 창문 미투를 재학생들이 해줬을 때였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창문 미투를 같이 해준 친구들이 왔거든요. 재학생들이. 이게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거 혹시 너희들이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혹시 시킨 거예요? 위원회가 시킨 거예요? 물어보는데 저희는 그냥 신고만 했을 뿐이에요. 사례를 모아서 신고를 했는데 뉴스 기사가 난 다음 날에 이렇게 창문에 붙은 거예요, 포스트잇이. 이거를 친구가 트위터에서 퍼서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 학교에 가봤어요. 몰래 가서 한번 봤어요. 근데 진짜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사실은 걱정이 있었어요. 만약에 재학생들이 우리 미투를 반기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고
멋있고 이런 감정이 들면서 한편으로 또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막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재학 당시에 정말 용기 있게 했다면, 제보를 했다면, 해결했다면 후배들은 경험하지 않을 일이었잖아요. 되게 그런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미안함에 더 열심히 움직였어요. 저희들이 재학생들이랑 졸업생들의 증언을 모아서 경찰 그리고 교육청에 피해자 진술도 직접 했고요. 그리고 언론에도 그걸 보도자료 형태로 만들어서 다 뿌렸어요, 그거를. 그래서 언론 이 사건을 공론화시켜야 이게 제대로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안 해본 매체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아시는 그 뭐 KBS, MBC 뭐 등등등 다 정말 인터뷰 안 해본 데가 없을 정도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들과 주민분들의 관심이 띄엄중 약간 수그러울 때는 이렇게 대자보도 붙였어요, 학교 앞에. 저희가 무엇보다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노원구에 있는 시민분들의 지지였어요. 저희가 위원회가 이름은 되게 거창하거든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 이름은 막 한 조직 한 30년 거느릴 것 같이 되게 좀 이름이 그런데 실제로는 5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박수. 그래서 사실 5명이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막 다 대학교 다니고 있고 직장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원에 계신 시민분들이 저희랑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기자회견이나 뭐 포럼, 1인 시위, 여기 사진에 1인 시위도 했고 문화제도 했어요. 그리고 행진도 했어요, 노원구에서 이렇게. 그래서 계속 학교를 압박하는 활동을 해온 거예요. 그럼 활동을 지속한 끝에 학교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 이게 순환이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학교가 교육청의 징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를 보시면 무려 방광교사와 가해교사를 포함해서 18명의 교사가 징계를 받는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한 학교에서 18명의 교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정말 저는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긴 한 것이 저희 학교가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에서는 원래 교육청의 징계 결과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징계 권한이 재단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보통의 일은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용화여고를 스쿨미투의 성공 사례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일견 맞는 말이면서도 저희는 이 징계 결과가 한 5월, 6월쯤에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스쿨미투가 정말 가해교사 처벌만으로 되는 것일까? 학교가 여전히 성차별적인 분위기라면 또 문제 교사가 왔을 때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스쿨미투가 바라는 학교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는 학생들에게 민주적이고 열린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교사랑 학생 간에 위계가 그렇게 공고하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그때 4년 전에 얘기했을 때 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학교가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학교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스쿨미투가 퍼진 학교들 중에 80%가 사립학교예요. 왜 사립학교에서 유독 스쿨미투가 많이 일어나나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립학교의 폐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학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계 권한도 그들에게 있고 그걸 악용해서 사립학교 안에서 피해자를 입막음하거나 가해자들을 감싸주는 데 악용을 하기도 해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자유롭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저희들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입을 열고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일부 학교만의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겪어왔고 또 겪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스쿨미투가 후배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학교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용기, 여러분의 지지가 정말 절실하고요. 학교가 진정으로 성평등한 공간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들의 말하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